현장 개선 QC 기법 활용 실무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 컨설턴트 최진택 기술사입니다. 우선 현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로 뭐 제조기업 같으면 제조 현장, 뭐 서비스업 같으면 서비스 현장, 품질이 만들어지는 곳은 다 어디입니까? 그 품질이 만들어진 현장입니다. 자, 그 현장을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품질까지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이제 개선이고요. 그런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기법 또는 도구, QC,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 기법 활용에 대한 실무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저는 경영 컨설턴트이고요. 기술사입니다. 품질관리 기술사, 공장관리 기술사로서 기업 실무와 함께 기업 현장에서 이런 개선 활동, 또 품질에 대한 지도, 또 공장 관리, 또 생산 관리 등등의 지도를 다년간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 목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그 챕터 1 현장 실무자를 위한 품질 관리의 기본, 품질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품질 이야기, 그다음에 현장 개선의 기본 마인드, 문제와 도구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도구는 QC 기법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이 강의 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QC7 툴 그리고 신 QC7 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현장 개선을 위한 QC 7가지, 즉 QC7 툴의 도구의 이해. 그래서 첫 번째는 QC7 툴, 그 다음에 현장 개선에서 QC7 툴을 활용한 사례,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뭐 그 표를 만든다든지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QC7 툴을 이용한 사례를 드릴 겁니다. 세 번째, 현장 개선을 위한 신 QC7 툴의 도구의 이해. 그래서 첫 번째는 신 QC7 툴. 그게 뭐냐? 그 다음에 현장 개선에서 신 QC7 툴을 활용한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품질이 뭐냐? 그 다음에 QC7 툴, 그 다음에 신 QC7 툴.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현장 실무자를 위한 품질 관리 기본에서는 품질 이야기, 현장 개선의 기본 마인드, 문제와 도구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질이 뭡니까? 여러분들 흔히들 보면 어떤 제품을 고르고 할 때 품질이 좋아서 또는 뭐가 좋아서 또는 그 회사는 어때서라고 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자, 좀 용어의 정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품질은 고객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 또는 특징 전체입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고 있는 총체적 특성 중에서 고객에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를 이제 결정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림에 보면 사과, 햄버거, 비행기, 모니터, 치과 의사 또는 자동차 등등의 그림을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 과일 구매해서 드신다면 어떤 것 때문에 구매해서 드시나요? 사과도 여러분들마다 입맛마다 다르죠? 시큼시큼한 그런 종류의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달콤한 그런 사과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좀 단단한 그런 사과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어떤 분은 저는 이가 좀 안 좋아서요. 이가 좀 안 좋아서 딱딱한 거 싫고요. 사과도 좀 덜 딱딱한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과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든 것들이 특성입니다. 자, 이게 품질의 하나의 사례였었습니다. 자, 그럼 뭘 골라볼까요? 비행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령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갈까요? KTX를 타고 갈까요? 비행기를 타고 갈까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도 좋고 어디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출장 많이 갔던 서울의 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포항에서 이제 KTX 타고 서울 또는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포항에서 저희 집까지 KTX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예를 들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행을 위해서 가는 거고 시간에 제약이 없다면 또 구경 삼아 간다면 KTX를 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4시간 걸려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포항에서 일을 마치고 빨리 이제 서울로 돌아오셔서 또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돼.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포항에서 오후 5시에 일을 마쳤을 때 KTX 타고 오면 집에 10시, 11시 정도 도착을 하고
비행기 타고 오면 한 7시, 8시 정도에 도착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돌아와서 그 다음 날도 또 출근을 해야 된다면 아마 비행기를 이용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께서 비행기라고 하는 교통수단에 요구하는 특성은 시간이랄 거예요. 그죠? KTX보다 빠르니까. 이는 시간이라는 관점이 들 것 같고요. 또는 자동차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만약에 여러분의 취미가 사냥이야. 또는 낚시야. 전국에 있는 사냥터로 가는데 사냥하는 곳이 대부분 또 끝에는 다 비포장 도로고 또 뭐 험한 길도 가야 되잖아요. 예, 아주 산골짜기 같은 데도 가야 되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캠핑을 좋아해요. 캠핑도 오지 캠핑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에게는 어떤 자동차가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라면 뭐 사륜구동 자동차 또는 SUV 뭐 또는 뭐 지프형 승용차 이런 것들이 차가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분은 뭐 취미가 사냥이나 낚시도 아니고요. 또 비포장 달릴 일도 없습니다. 이분은 그냥 시원하게 아주 상쾌하게 그 드라이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아주 그냥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 이제 제한 속도만 없다면 그냥 시원하게 달리는 걸 좋아해요.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오픈카, 또 스포츠카가 이분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에서도 어떤 특성이 좋은 겁니까? 어떤 차가 좋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 즉 소비자의 요구하는 특성에 맞는 그리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에 필요한 거는 뭐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사륜구동 기능이라든지 또는 뭐 튼튼함 등등을 중점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스피드광이라면 또 그 시원하게 바람을 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뭐 차를 좀 열어서 오픈카, 그죠?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순간 가속력이라든지 또 붕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반면에 저는 뭐 사냥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또 뭐 스피드 광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출퇴근하는 게 딱 좋아요. 뭐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데 자동차 운전해서 가면 예를 들어서 한 4, 50분 정도 걸립니다. 매일같이 출퇴근해야 되고요. 저는 출퇴근을 편안한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런 분은 저는 제가 셀러리맨인데 아직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 급여도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는 자동차의 편안함 또는 연비 이런 것도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품질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놓는데 뭐냐면 치과 의사예요. 여러분은 어떤 치과가 여러분한테는 좋은 치과입니까? 어떤 치과가 좋은 치과예요? 저는 치과에 갔을 때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치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치과에 가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그 입을 벌리는데 왱왱왱 하고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무섭지 않게 해주는 치과 의사가 제일 좋습니다. 예. 자, 이런 것이 품질 또는 특성입니다. 자, 이런 것에 따라서 고객에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제 품질을 결정짓는 건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튼튼한 차, 그 다음에 오프로드가 필요한데, 손님, 이 차는 이 순간 가속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오픈카도 되고요. 이 차는 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받아들이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각 제품이나 서비스 등등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서 소비자가 반응하느냐 또 만족하느냐 그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품질입니다. 품질을 8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품질의 8요소. 첫 번째는 성능, 두 번째는 특징, 세 번째 신뢰성, 네 번째는 내구성, 다섯 번째 일치성, 그 다음 서비스 능력, 그 다음 감성, 그리고 인지 품질까지 이렇게 8가지. 데이비드 가빈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께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품질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을 8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 8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USB 메모리 같으면 여러분이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저장 용량이 곧 성능이겠죠. 예. 4기가짜리, 8기가짜리, 16기가짜리, 또는 256GB 등등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아마 사실 거예요. 또 하나는 읽고 쓰는 속도나 등등도 중요하겠죠. USB 2.0 버전, 또 USB 3.0 버전 등등 이런 것도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는
노트북 같으면 어떻습니까? 노트북. 노트북 여러분이 어떤 게 필요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무거우면 저는 이제 이동을 자주 하고 또 그 가방, 백팩 메고 이제 이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그러니까요. 뭐 어떤 날은 저기 이 노트북 말고도 이제 서류 몇 개 넣고 뭐 하다 무거워요. 저한테는 첫 번째 가벼운 거. 두 번째 사이즈가 더 너무 작으면 뭐 13인치, 12인치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너무 좀 쓰기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15인치 정도 되고 또 가벼운 게 저한테는 제일로 중요한 이제 이 성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만약에 노트북 가지고 이동은 자주 하지 않는데 만약 노트북을 가지고 뭐 그래픽 업무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노트북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픽 성능도 중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능입니다. 성능도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최첨단 공군 전투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성능이 조금 덜 되고 저렴한 전투기보다는 최신의 최고 성능의 전투기가 아마 우리가 전투기를 구매한다거나 그런 국방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특징입니다. 특징. 여러분 이제 그 KTX도 있지 않습니까? KTX가 있고 또 KTX 산천이 있잖아요. 저는 출장을 워낙 많이 다니고 또 KTX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KTX의 역방향도 저는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뭐 역방향 타고 가도 관계가 없는데 이 역방향 좌석을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KTX 탈 때 역방향 좌석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KTX 산천은 어떻습니까? 산천은 역방향이 없습니다. 즉, 좌석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 방향, 저쪽 방향. 그래서 KTX 산천은 뭐 저도 타보니까 원래 있던 KTX보다 KTX 산천이 실내도 좀 더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도 없고, 뭐 좌석도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자, 이런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은행 계좌번호, 통장 이런 거 어떤 거 쓰십니까?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강의하고 나서 강사님 강사를 어디로 보내드려요? 뭐 등등 이렇게 또는 전화로 이제 저한테 돈 어디로 보내드려야 됩니까? 라고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계좌번호를 자신의 어떤 번호로, 뭐 집 전화번호라든지 또는 자신의 핸드폰 번호 등등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통장이 상당히 요긴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신뢰성. 여러분 저기 자동차 고장 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 카센터라든지 정비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잘 아세요? 혹시 정비 전문가이십니까? 그렇죠. 여간에서는 현직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 아니라면 내가 차가 고장 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수리비가 얼마나 올지 또 이 부품의 값이 얼마인지를 다 알지 못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자동차 고장 나가지고 정비를 의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바가지 쓰지 않을 것. 가서 고쳤는데 뭐 30만 원 나왔습니다. 8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좀 제값 주고 하는 건지 혹시 이 사람이 나 속이고 그죠? 예, 정식 부품이 아니고 재생 부품을 쓴 건 아닌지 또는 부품도 갈지 않고 갈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지 여하튼 저는 자동차 정비소에 사실 저로서는요 이 정비센터가 자동차 고친 실력이 얼마만큼 뛰어난지 또는 뭐 잘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 정비소를 매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동차가 똑같은 부위가 고장나서 그 카센터를 서너 번 가보기 전에는 사실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몰라요. 여하튼 저는 이 카센터 또는 자동차 정비를 맡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성, 믿음. 이 사람이 나한테 바가지 씌우지 않았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곳 가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신뢰성이에요. 내구성. 언뜻 떠오르는 게 뭐 있을까요? 청바지, 튼튼할 것. 또는 그 내구성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그 대표적 예를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그 봉종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대웅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그 이 봉종사라고 하는 절에 극락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682년에 창건한 건물이랍니다. 그런데 목조 건물인데 지금까지도 이 고장, 즉 무너지지 않고
이 건물이 있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은 겁니까? 목조 건물인데도. 석조 건물 또 이 시멘트 건물도 아니고 목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682년에 서기 682년에 지은 건물이 아직도 튼튼하게 있습니다. 튼튼할 것. 자, 이 튼튼함이 필요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 뭐가 필요합니까? 튼튼해야죠. 내구성. 네, 튼튼할 것. 이것이 내구성 성질입니다. 자, 일치성. 여러분 옷을 고를 때 또는 반지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 손가락에 맞아야 되잖아요. 일치. 내 손가락에 딱 맞아야 됩니다. 핏. 그 다음 옷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쁜 옷이면 뭐합니까? 그죠?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으면 못 살 겁니다. 일단 내 몸에 맞아야 돼요. 일치성. 자, 이것을 우리 제품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제품의 설계가 고객의 요구에 맞을 것. 설계 품질이. 즉 고객은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그 요구에 맞는 설계가 되어 있을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치성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조 현장에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되면 설계대로 맞아야 돼요. 일치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청바지의 허리 둘레가 30인치라고 한다면 요새는 이제 인치보다 센치를 많이 쓰죠. 뭐 청바지의 허리 둘레가 70cm라면 모두가 청바지 둘레가 70cm 딱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청바지는 70cm에 플러스 마이너스 2cm 안에 들어가야 돼. 즉 68cm로부터 72cm 안에 딱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제가 만드는 모든 청바지가 허리 둘레가 70cm 근처에 맞을 것. 요게 중요한 품질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능력. 특히나 자동차라든지 노트북 같은 경우 또는 이런 경우는 서비스 능력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서비스 능력이 중요하기도 하죠. 이동통신, 통신사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또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 같은 경우 뭐 쓰다 보면 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고장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엉켜가지고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일명지에 컴퓨터를 껐다 킨다든지 또는 컴퓨터를 포맷해가지고 운영체제를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저는 제 노트북이 이상이 있었을 때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요것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딘가 출장 갔는데 국내 또는 해외 출장을 갔는데 노트북이 이상해.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당장 조금 이따 노트북을 써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한 2-3시간 정도 여유가 있네? 라고 한다면 국내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국내 몇몇 회사들은 되게 이 노트북 회사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줘요. 원격으로 제 노트북을 조정해가지고 세팅하는 이런 작업도 해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서비스 능력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또는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내가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비소에 들어가서 고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능력이 또 품질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성입니다. 감성. 어떤 거 보고 고르세요? 특히나 옷, 의류 이런 것들은 또는 노트북도 어떻습니까? 또는 핸드폰도 예쁜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핸드폰을 사서 나는 나만의 예쁨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특히 옷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이런 감성적인 요소, 쉽게 말하면 디자인이 예뻐야 돼요. 다음으로는 인지 품질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어떤 회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광고 카피는 우리 강산 푸르게입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이 회사는 종이를 그러니까 펄프를 많이 쓰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베는 회사예요. 자칫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무를 많이 베어가는 회사로 오인될 수 있지만 반면 이 회사는 우리 강산 푸르게 아니요. 우리는 우리 강산 푸르게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번 돈을 상당수 우리나라에 나무 심기에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홍보를 합니다. 어느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이 신문 기사에서는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들, 즉 4대 그룹을 의인화, 사람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뭐 삼성은 또 현대는 또는 SK는 LG는 마치 LG를 뭐 여성, 또 둥근형, 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SK는 남성, 뭐 계란형, 날씬함, 뭐 이런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현대그룹은 뭐 남성, 사각형, 근육질, 뭐 생산직, 뭐 유형을 타지 않는 정장 이런 식으로 표현해봤고요. 또 삼성이라는 그룹은 남성, 계란형, 전문직, 뭐 또는 유행에 민감한 정장 이런 식으로 4대 그룹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의 이미지,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요즘에 이제 오뚜기라고 하는 식품회사는 뭐 오뚜기 또는 갓뚜기라고 이제 뭐 희자되기도 하고요. 그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나는 기왕이면 똑같은 라면이면 기왕이면 그 회사 걸 먹을 거야 라고 하시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업 이미지가 뭐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기업의 오너가 도박을 좋아해요. 어떻습니까? 좀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또 그 기업 이 오너의 뭐 루머, 뭐 안 좋은 그죠? 뭐 탈세를 했다든지 뭐 해외로 뭐 돈을 빼돌렸다든지 등등 그런 거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그 기업의 이미지도 관리해야 되고요. 또 기업 이미지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관점에 따른 품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생산자, 고객, 사회적 관점입니다. 생산자 관점은 아주 쉬워요. 일치할 것. 뭐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설계가 소비자, 고객의 요구에 일치할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든 제품이 그 설계에 맞을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고객 관점에서는요, 쓸모 있을 것입니다. 나한테. 예를 들어 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한테 사과를 하나 갖다 줘요. 아, 이 사과인데요. 어떤 품종의 사과예요. 근데 그 품종의 사과가 신맛이 많이 나는 사과예요. 그리고 단단한 사과예요. 사실 저는 이가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저에게는 별로 좋은 사과가 아닙니다. 저는 스피드광인데 저에게 사륜구동 찌프형 승용차를 선물한다면 저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합성입니다. 나한테 쓸모 있을 것. 이게 고객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자 관점, 즉 판매자 관점이죠. 기업 관점이고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소비자 관점이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속해 있는 사회적 관점입니다. 손실, 폐해가 없을 것. 자동차가 속도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매연이 많이 나와. 어떻습니까? 좋은 자동차 아닙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다 좋은데 연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연료를 많이 소모해. 사회적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또는 다 쓰고 나서 폐기할 때는 아주 큰 골치야. 왜? 그 안에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있어. 폐기할 때 너무 안 좋아. 이런 게 사회적 관점의 손실입니다. 또는 요새는 이제 이 PET, 페트병의 이제 겉에 포장지를 분리해서 이제 폐기하자고 해요. 우리 페트병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생수회사에서는요, 전통적으로 투명 페트병에 포장지를 이렇게 띠를 두르는 방식이 아닌 이것들은 것도 이르다 보니 페트병 자체에 자신의 회사의 상품명이나 로고를 인쇄해서 페트병 자체를 그대로 버려도 되는 그런 페트병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사회적 관점, 즉 사회적 손실을 적게 하는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른 품질은요, 생산자 관점, 소비자 관점, 사회적 관점 이 세 가지였습니다. 품질과 성과입니다. 경영, 가격, 원가, 생산성, 수익성 등등.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은 제품은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업인지 몰라요. 듣보잡, 그죠? 처음 보는 기업이야. 근데 또 어떤 기업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또 그 기업은 여러분이 그 기업의 제품을 여러 번 써봤어. 그런데 신제품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값이라면 어떤 제품을 사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데 거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사겠습니까? 또 잘 알고 있는 그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까 이제 오뚜기를 예를 든 것처럼 사회적 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믿을 만한 기업이야. 그런 기업에서 사는 물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걸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걸 많이 사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령 누군지도 모르고 또 잘 모르는 기업의 제품이라면 10,000원인데 이 잘 알고 있고 또 그 기업의 기업 이미지도 좋고 또 신뢰성도 있어. 그런 기업이라면 12,000원이야.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돈을 줘도 이쪽 기업의 걸 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프리미엄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즉 품질이 좋게 되면, 좋은 품질을 만들게 되면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받을 수 있어요. 프리미엄 프라이스, 쉽게 말하면 가장 이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잘 받는 것들이 뭡니까? 일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명품백인데 일명 짝퉁백보다, 짝퉁백은 명품백보다 뭐 5분의 1 가격, 10분의 1 가격 또는 뭐 20분의 1 가격이라도 어떻습니까? 제값을 주고 명품을 삽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일반인은 봐서 짝퉁과 명품이 어느 게 짝퉁인지 구분 못해도 더 많은 값을 주고 삽니다. 즉 이게 프리미엄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품질이 좋으면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가. 품질이 좋아지면, 품질을 올리면 원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둘 다 됩니다. 우선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구려 원자재를 쓰다가 좋은 원자재를 쓰기 위해서, 별로 안 좋은 고기를 쓰다가 더 좋은 고기를 쓰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원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품질이 올라가니까 원가가 내려가는 경우예요. 특히 이 경우가 뭐냐면 제조 현장에서의 품질, 즉 적합 품질, 즉 불량과 부적합이 감소해서 낭비가 제거되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많이 감소합니다. 생산성,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아지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또 생산성이 좋아져야 품질이 또 올라갑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느 게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비싼 값을 받는다고 해서 품질이 올라가지 않죠. 예. 하지만 품질과 생산성은 둘이 동시에요. 어느 게 먼저가 아닙니다. 품질이 좋아지면 생산성이 올라가기도 하지만요. 생산성이 좋아져야 또 품질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품질과 생산성은 함께 가야 되는 요소입니다. 자, 품질이 좋아지면 프리미엄 프라이스 받을 수 있죠. 또 제조 원가 낮출 수 있죠. 또 생산성 좋아지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품질은 기업의 수익성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품질의 모래성 이론입니다. 모래성의 제일 아랫단이 마치 품질입니다. 제일 밑단, 기초, 튼튼, 제일 아랫단이 품질이 되어야, 그 다음 품질이 좋아야 원가, 유연성, 납기 맞출 수 있습니다. 품질이 안 좋아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납품해야 되는 물건인데 그게 다 부적합, 즉 불량 났어요. 납품 못 합니다. 납기 펑크나잖아요. 예. 자, 품질 위에 원가, 유연성, 납기가 돼야, 그래야 가격, 제조 원가가 높은데 가격 싸게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격 좋을 수 있고요. 다양성, 적시, 납기 제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그 기업, 또 그 기업의 제품이 경쟁하는 가장 기초, 밑바닥이다. 가장 기초이다. 이것이 품질의 모래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품질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런 거에 관계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X축을 하나 긋겠습니다. X축은 뭐냐면요. 그것이 부족하면 또 충족하면, 부족했을 때, 충족했을 때입니다. 또 Y축을 하나 긋겠습니다. Y축을. Y축은 뭐냐면요. 아래쪽은 불만이고 만족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그죠? 예. 여기는 부족한 거고, 예. 여기는 만족하고, 또는 이쪽은, 아래쪽은 불만이고, 이쪽은 만족이에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의 저장 용량, 작은 것보다 크면 클수록 만족한가요? 예. 이러한 경우가 바로 직선의 관계, 이론적인 요소예요. 즉, 부족하면 좀 아쉽고 불만족하고, 충족하고 또 넉넉하면 더 만족하는 거. 이런 경우. 자, 반면에 모든 품질 특성 요소가 꼭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불만족해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 생활 하신 직장인들이라고 칠게요. 그죠? 혹시 여러분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사 구내식당에, 여러분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구내식당 밥이 너무 형편없어요. 어떻습니까? 그 구내식당의 밥이 너무 형편없으면 직원들 만족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렇죠? 불만할 수 있겠네요. 불만족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직원들의 이제 구내식당의 음식을 개선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직원 식당에 구내식당의 1인당 식단가가 2,000원밖에 안 했어요.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2,000원짜리 갖고 한 끼를 만든다는 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그죠? 예. 그러니까 2,000원짜리 식사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열악했죠. 자, 그래서 그거를 뭐 한 10,000원, 또 50,000원, 또 100,000원을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2,000원짜리 하던 밥이 5,000원. 어유 너무 좋아졌죠? 10,000원.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내식당의 1인당 식단가를 10,000원에서부터 20,000원, 30,000원, 40,000원 올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식사 품질이 훨씬 좋아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심 식사인데 뭐 회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것도 자연산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뭐 등등등 점점 아주 고급진 뭐 1인당 식단가를 저기 한 10만 원 정도 하면 구내식당에 최고급 등심 스테이크와 함께 뭐 이 캐비어 그죠? 철갑상어 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구내식당의 그 음식이 너무 형편없으면 불만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내식당이 식단가가 5만 원 또는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회사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회사의 직장에 만족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는 뭐 화장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좀 지저분해요. 불만하겠죠? 하지만 화장실 깔끔하다고 해서 불만족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화장실 깔끔하다고 더 만족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이런 요소를 당연적 요소라고 합니다. 부족하면 불만족해요. 하지만 만족한다고 해서 더 이상 충족한다고 해서 더 이상 만족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니까 불만족도 안 합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해주면 만족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Do It Yourself 그래서 이제 목재를 구매해서 제가 이제 간단한 뭐 책꽂이란 이런 걸 만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재를 재단해주는 이제 그런 회사였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딱 했는데 딱 배송돼서 왔어요. 보니까 거기에 요만한 믹스커피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재단된 목재하고 장갑 하나와 믹스커피가 하나 들어 있는 거예요. 그 편지가 하나 써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편지를 복사한 거이긴 하지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저희 회사에서 이 목재를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제품을 이제 조립하면서 만들다가 혹시 힘드시면 쉬엄쉬엄 커피 한 잔 하고 하세요라고 이제 그런 편지와 함께 믹스커피를 한 개를 넣어줬더라고요. 자, 그런 목재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주문해서 이 망치질하고 만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럴 때 괜히 내가 이 목재 괜히 주문했나? 그냥 돈 주고 책꽂이 하나 살 걸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커피 믹스 하나와 그런 편지가 참 이런 것까지 세심한 데까지 배려를 해줬네. 상당히 기쁘더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카노 모델은 부족과 충족 그거에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과 만족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이 1차원적으로 되는 걸 직접 이론적인 품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몰랐지만 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 매력적 품질 요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부족하면 불만족을 일으키지만 충족한다고 해서 만족을 일으키지 않은 당연한 거 기본 품질이라고 하고요. 또 반면에 무관심 품질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소비자가 반응할 것 같은데 소비자는 정작 무관심한 요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역품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론적 품질 요소와는 반대죠. 이렇게 반대. 뭡니까? 매연 많이 나오는 자동차. 매연 조금 나올 땐 괜찮은데요. 많이 나오면 불만족합니다. 자, 이런 것이 왜 필요할까요? 품질의 여러 가지 속성을 놓고 이것이 이론적 품질 요소인지 매력적 품질 요소인지 당연적 품질 요소인지 당연적 품질 요소는 최소한 기본까지만 하면 되겠고요. 우리 이론적 품질 요소는 경쟁 관계,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 만들면 되겠고요.
매력적 요소는 여기가 우리가 신경 써서 만들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수행해야 될 세 가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당연 품질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 활동의 결과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연 품질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어느 음식점에 가면 주방에 계신 분들이 주방 요리사들이 어떻게 깔끔하게 모자도 쓰고 가운도 입고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가운이 하얀 가운이 너무 지저분하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기본적 활동의 결과, 즉 당연 품질 요소입니다. 자, 직접 품질 요소, 또 인원적 품질 요소는 경쟁사의 경쟁 관계입니다. 너무 우리가 그걸 높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직접 품질은 상당히 프라이스, 이 가격과도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경쟁 관계와 항상 비교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매력 품질. 소비자는 미처 몰랐지만 이 매력 품질 요소를 만들면, 이걸 성공하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혁신을 해서 이 매력적인 품질 요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품질 요소를 살펴봤습니다.